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들리는 시간. 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의 끝, 이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당신과 함께하는 밤입니다. 낮에는 잘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엘리베이터 멈추는 소리, 그리고 아주 늦은 시각까지 도로 위를 달리는 택시 브레이크 불빛들. 오늘은 평생 택시 운전대를 잡고 살아온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30년 동안 원망하다가 아버지 택시의 마지막 손님이 자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연의 제목은 30년을 원망했던 아버지의 택시 마지막 손님은 저였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혜원 DJ님께, 그리고 이 밤 라디오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 인천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이미 세상을 떠난 한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택시기사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항상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대부분은 밤이었고 식탁 위에는 야근, 먼저 먹어라, 적힌 쪽지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라고 랩 씌워진 반찬 그릇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주말이면 같이 놀러도 가고 운동회 날이면 카메라 들고 와서 사진도 찍어줬다는데 우리 집 운동회에는 항상 엄마만 왔습니다. 엄마가 말했지요. 아빠 야간이라서 그래. 택시는 밤에 손님이 많대.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해도 어린 마음에는 그냥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우리 아빠만 항상 집에 없을까? 중학교에 들어갈 즈음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서운함에서 짜증으로 변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아버지가 냉장고를 열고 찬 밥에 김치 몇 조각을 올려 먹으며 묻습니다. 도훈아, 학교는 어때? 친구들하고는 잘 지냈고? 그러면 저는 괜히 그 말이 듣기 싫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도 바빠요. 아버지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작게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공부해야지. 그땐 그저 같이 시간을 보내본 적 없으면서 갑자기 아버지인 척하는 말이 싫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서툰 위로였음을 알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 상담을 둘러싸고 아버지와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성적이면 공대도 괜찮다. 등록금이 부담되면 전문대라도 가라. 말해줘서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나 그래도 공부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더니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도훈아, 우리 형편 알잖아. 지금도 집세 밀린 거 겨우겨우 메우는 판인데 대학은 좀 어렵다. 어렵다는 말이 그날따라 안 된다로 들렸습니다. 저는 욱해서 말했습니다. 아빠는 맨날 어렵대. 어렵다는 말 말고 한 번쯤은 어떻게든 해보자는 말은 안 나와요? 아버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빠도 사람이야. 되는 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지 안 되는 걸 된다고는 못하지. 그 말에 저는 더 세게 받아쳤습니다. 그럼 아빠가 다른 일 좀 했으면 됐겠네. 맨날 밤샘 운전이나 하니까 우리는 맨날 어렵지. 그 말을 하고 난 뒤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빠처럼 살기 싫어서요. 입 밖으로는 그 말까지 내뱉고 나왔습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 상처가 될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원룸과 알바를 전전하며 살면서도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설날이나 추석 즈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면 나 바빠. 나중에 들를게. 라고 둘러댔습니다. 나중에. 그 나중에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건 제가 32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정산을 하려는 찰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도훈아 아빠가 운전하다가 쓰러지셨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차를 세운 뒤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심장 박동이 멈춘 뒤였습니다. 하얀 천이 덮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도 눈물이 바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이상한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운전대 잡고 계셨구나.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와주는 사람들 중에는 택시 동료 기사분들이 많았습니다. 형님이 말이야 진짜 성실했지. 손님들 사이에서도 꼼꼼하다고 소문났었어.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저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며칠 뒤늦게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방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보는 게 좋겠다. 봉투 안에는 잘 정리된 영수증 뭉치가 고무줄에 묶인 채 들어 있었습니다. 택시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일일 정산표 같은 것들. 이걸 왜 고개를 갸웃거리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말이야 하루에 유난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면 영수증 뒤에다가 조금씩 적어놨더라. 그중 맨 위에 노인 한 장을 슬쩍 봤습니다. 구겨진 카드 영수증 뒤에 볼펜으로 급히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2340 마지막 손님 아들 나이 또래. 이름도 회사도 사는 곳도 묻지 못했다. 그래도 괜찮다고 오늘은 아들 태운 기분으로 운전했다. 그 아래에는 작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훈이 나이대였지.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11월 28일. 그 날짜를 보고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번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제가 편의점을 인수한 지 딱 일주일 되던 날이었습니다. 인수비용이 빠져나가고 은행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고 가게는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마감 정산을 끝냈고 잠깐 바람 좀 쐬려고 집까지 걸어가려 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춥고 피곤하고 머리는 복잡하고 결국 저는 편의점 앞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낯선 중년 남자의 목소리. 창문에는 비가 맺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요. 뒷좌석에 기대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참 고생이 많네.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괜히 짜증이 올라와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힘들죠, 뭐. 가게 하시나 봐요? 네, 편의점 하나 인수했는데 벌써 후회 중입니다. 그 말에 아저씨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손님 한 명이라도 들어오는 가게는 계속 살아있다는 증거지. 아저씨는요? 택시 오래 하셨어요? 글쎄 언제부터 했더라. 아들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30년 됐네. 와, 그렇게 오래요? 응. 처음에는 그냥 잠깐 해보자는 마음이었는데 살다 보니 그게 평생 직업이 돼버리더라고.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아저씨 눈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아들이랑은 그렇게 오래 같이 못 있었네. 그 말에 저는 잠깐 시선을 올려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왜요? 멀리 사세요? 아저씨는 핸들을 부드럽게 돌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일하느라 항상 집에 없었거든. 야간도 많이 하고. 그래서인지 애가 크면서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순간 가슴이 묘하게 찌릿했습니다.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돈 벌어서 키워주신 거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저는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지. 이야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고 요금을 치르고 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저는 서둘러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냥 어느 택시기사 아저씨와의 짧은 대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영수증 뒤에 적힌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그날 그 시각이었습니다. 토요일 2340. 영수증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이 애가 다시 내 차를 탈 날이 올까? 그때는 먼저 말 걸어보고 싶다. 손이 떨려서 영수증을 제대로 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장부에 그런 메모가 있더라. 오늘 마지막 손님 도훈이 나이 또래. 혹시나 싶었지만 괜히 말 걸었다가 아니면 실망할까봐 그냥 조용히 데려다 줬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100m 너머로 보이던 그 눈빛. 괜히 말을 걸어오던 말투. 아들이랑은 오래 못 있었네. 라고 머뭇거리며 말하던 그 순간. 그 사람이 아버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번 스쳐가자 이제는 거의 확신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영수증 뭉치를 여러 번 펼쳐봤습니다. 날짜별로 아버지가 적어놓은 짧은 일기 같은 문장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없어 힘들었다. 그래도 도훈이 나이쯤에 알바하러 가는 학생을 태웠다. 밤에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하더라. 우리 아들도 어딘가에서 잘 버티고 있겠지. 명절 전날 가족들한테 가는 손님들을 실어다 주면서 나도 집에 가고 싶었다. 도훈이는 이번에도 안 온다고 한다. 편의점 앞에 젊은 사장님이 혼자 서 있는 걸 봤다. 차 안에서 잠깐 바라보다가 그냥 지나쳤다. 괜히 겁이 났다. 혹시 우리 아들 같으면 어떡하지?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 서툴러서 표현이 어색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멀어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택시 안에서 영수증 뒤에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제게 말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제가 모르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정혜원 DJ님, 이제 와서 그날 택시에 앉아있던 사람이 정말 아버지였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번호판도 기억나지 않고 차 안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가 나왔는지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그 시간, 그 도로 위 어딘가에서 아버지는 분명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날 처음으로 남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택시일이 얼마나 고된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낮과 밤이 뒤섞인 삶, 술 취한 손님들, 위험한 순간들 속에서 아버지는 매일같이 핸들을 붙잡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저는 그 삶을 왜 더 좋은 직업을 찾지 않았냐라며 원망했습니다. 지금 편의점을 하면서 손님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이른 새벽 붕어빵 봉지를 들고 들어오는 택시 기사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요즘 무심코 고개를 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말이 마치 세상 어디에도 없을 아버지에게 하는 인사 같아서요. 이제야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갔던 아들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제가 싫어했던 건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사실이었음을요. 그 부족한 시간을 원망으로만 채운 제 잘못도 이제는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를 빌려 늦게나마 인사를 전해보려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운전하던 그 노란 불빛 택시가 어디선가 다시 제 앞에 선다면 그때는 제가 먼저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오늘 운전은 제가 할게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30년을 원망했던 아버지의 택시가 마지막엔 제 마음을 데려다 준 것 같다고 말하고 싶은 쉰돌 아들 이도훈 드림 DJ 정혜원. 네, 청취자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늘 집에 없었던 아버지, 말이 서툴렀던 어머니, 혹은 나중에 하다가 멀어진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말을 아끼고 표현을 미루고 머릿속으로만 수천 번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영수증 뒤에 적힌 몇 줄처럼 택시 안 짧은 대화처럼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먼저 연락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사연을 그분의 택시 아니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늦은 밤 창밖 불빛 사이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이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떠나간 이에게는 기도가 되고 아직 곁에 있는 이에게는 오늘 밤을 버틸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FM 98.7 황홀라디오 정혜원이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를 한 번 더 떠올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